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의 1차 필기전형의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한국어 지문을 읽고 영어로 요약하는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볼게요. 이 글의 내용을 영어로 요약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안에 다시 번역이 아니라 내용을 요약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는데 번역은 이 글의 모든 메시지들을 전부 다 외국어로 전환하는 작업이고, 요약은 이 글의 핵심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요거를 염두한 채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지문을 읽어보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수업에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20분, 25분 남짓되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지문은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도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보시고 이 영상은 잠시 일시 중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영어로 A4 한 반 페이지 좀 넘게 작성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2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을 해보셨다면 우선 그 답안 구성이랑 실제 답안을 보기 전에 요 지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큰 주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결혼과 뭐 연애가 많이 바뀌었다, 그 개념이 요런 게 큰 주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흐름을 한번 보면,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보면 옛날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다라는 그 시대적인 흐름, 그런 포맷이 되게 빈번하게 등장을 해요. 1차 필기에서도 그렇고 2차 구술 전형에서도 빈번하게 나오는 포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요 흐름을 좀 많이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좀 컬러 코딩을 해볼게요. 우선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조각들을 먼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우선 29년생 우리 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52년에 결혼해서 이듬해 첫 딸을 낳으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나이로 24살에 결혼한 엄마는 당시 기준으로 노처녀 드디어 시집가네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당시에는 26년, 30년 출생한 여성 가운데 90%가 결혼했다라고 밝힌 나이가 22살가량 그 정도였다라는 내용. 엄마는 47살의 할머니가 되셨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이제 노란색으로 이런 조각들이죠.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흐름을 설명하는 1950년대 중후반, 60년대 초중반 출생한 집단, 이런 내용도 있고요. 100명 중 한두 명 빼곤 거의 누구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현상,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엄마 세대는 이때쯤이면 절반 정도가 결혼을 했고 이때쯤이면 90% 이상이 결혼을 했었다.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준비 기간,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표시를 이제 혼자 연습하실 때는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에 관한 거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단, 요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보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모바일 청첩장 보내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생략하는 사람들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쭉쭉 나가다 보면 뭐 이런 내용도 있죠.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3.2세, 여성 30.8세 이런 내용도 있고 대학 진학률 내용도 있네요. 예전에는 10%였는데 이제는 70%를 훌쩍 넘는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연애에 대한 형태, 뭐 남사친, 여사친 이런 것도 있고 썸남, 썸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파란색들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 나 있는 요런 과거와 현재 디테일들, 그런 내용들이 약간 온라인 쇼핑으로 생각하면 장바구니에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결제 단계는 아닙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장바구니, 현재의 장바구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잠깐만 넘어가서 여기 핵심 질문들을 볼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What's the main idea?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간단하죠. 첫 번째는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이런 차이, 시대적인 차이, 그리고 What are the supporting detail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장바구니입니다. 지금 노란색 조각들, 파란색 조각들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Can I accurately convey the message?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장바구니에 담은 노란색 조각과 파란색 조각들을 정말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해한 것 그대로 영어로 그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요겁니다. 이게 되게 달라요. 내가 이해한 거는 이게 모국어니까 100% 이해를 합니다.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요. 근데 그 이해한 톤과 톤 앤 매너라 그러죠. 이해한 메시지와 그 톤, 그 분위기까지 내가 그 영어 문화권, 영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느낌으로 전달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이제 중요해져요. 내가 장바구니에 담은 것들을 실제 결제하는 그 단계입니다. 어떤 걸 결제를 할까? 결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답안을 제출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장바구니에서 빼낼 것들을 추려내야 되겠죠. 내가 요거는 다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노란색 조각 중에 이 부분은 내가 영어로 그렇게까지 확 살려낼 수 있는 자신이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하면 좀 빼는 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 빼는 겁니다. 무리하게 이제 쓰려고 하다가 이제 문법에 오류가 나거나 이제 콩글리시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네 번째는 이제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컨텍스트죠. 영어로 된 이런 잡지에서 나온 글이나 뭐 신문 기사나 소설이나 그런 데 나온 표현들이 떠오르는 게 있는지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 지문에 대해서 답안을 구성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 서론에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제 차이,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나오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만 해요. 두 번째 문단에는. 그래서 뭐 대학 진학률이라던가 결혼은 언제 하고 자녀는 언제 낳고 손자, 손녀는 언제 낳고 뭐 통계,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과거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과거의 내용에 관련된 조각들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단이고 세 번째 문단은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는 어떤지 여기저기 조각나 있는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나타내주는 이런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뻔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결론은 항상 뻔해요. 여기 나와 있죠. 결론은. 그리고 요즘 정말 빨리 변한다 이거예요. 이 토픽에 대해서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성한 뼈대에 맞춰서 수업 때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죠. 눈으로 한번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아까 직접 작성해 보신 버전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른쪽입니다. The way people think about love and marriage is rapidly changing. Two girls born in different eras show the stark contrast between what marriage meant to people before and today. One girl was born in 1929. She grows up, she does not go to college. When she turns 24, she gets married. Most of her friends got married when they were just over 22. She gives birth to her first child in 1952. She becomes a grandmother when she turns 47. 80 to 90% of women back then followed the same footsteps. Marriage was essential for women to live a fulfilling life. Another girl who was born a generation later lives a completely different life. She goes to college just like 70% of her high school classmates. She does not think that marriage is necessary. In fact, the way she views romantic relationships is different. The emotional and physical intimacy do not necessarily lead to marriage. She believes a healthy relationship includes having an open relationship where couples can freely meet other people. Even when she decides to get married, she considers not having a wedding ceremony at all. In the end, the way people view and form intimate relationships have changed rapidly. Today, marriage is an option. 자, 여기서 보면 특징이 여기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지만 자, 영어 버전으로 가면서는 약간 사랑, 애정 이런 거죠. 그래서 love and marriage라고 좀 더 추가된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전개 방식을 보면 저는 좀 이런 형식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표가 이것저것 많이 나오면 이건 비단 결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육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표로 무언가를 나타내는 형태, 원문에서 그런 형태일 경우에 저는 한 사람의 이제 경험이든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지표에 빗대어서 한번 적용시켜 봐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요런 사람을 살고 있는 또는 요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뭐 30%다, 70%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이제 통계적인 좀 지표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게 제가 쓰기에도 편하고 읽는 사람한테도 좀 편한 전개 방식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잘 활용을 안 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이 2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시험에서는 또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부분은 통계청 이야기가 나오면 according to statistics 이렇게 하면서 in 2020 하면서 그런 형식이죠. 그냥 뻔한 문장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써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요령 같이 좀 만들어낸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잡지나 이렇게 좀 에세이, 뭐 수필, 뭐 기행문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그러면 과거 이야기를 할 거면 그 당시 태어났던 한 여자아이의 삶을 한번 단계별로 한번 뭐 작성해 나가보자, 전개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다수가 8, 90%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고요. 현재에도 마찬가지죠. 한 세대 후에 태어난 여자아이의 그런 일생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여자 또는 이 여성이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또 뻔하죠. 그래서 많이 변한다 이거죠.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이런 말들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1차 복습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